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물공급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소통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반발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이 제각각으로 벌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20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3,8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2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업 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원청노조는 하청노조 파업을 지원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선박건조장, 격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조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 사무직 노조 소속 김보 씨가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에 반발해 같은 선박에 올라 맞불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대우조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0일 대우조선해양 앞바퀴에서는 총파업 결의대회와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와 대우조선이 이번 사태 해결 노력 대신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업 철회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정거 농성으로 인해 선박 건조가 늦어지는 등 회복기를 맞은 조선 산업과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노노 갈등. 대우조선해양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를 21일까지 열 예정이어서 총회 결과에 따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경남에 깨끗한 물을 나누어 쓰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을 추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그동안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네,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런 소통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강변여가수 사업 예정지인 창녕 길곡면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시설재배 농사에 풍부한 지하수는 필수인데 주민 반대로 미뤄지던 사업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걱정이 이제 농업용수 부족 현상, 그다음에 질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여가수가 되면 밑에 지하 수면에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막화가 되니까 뭐 농사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강변에서 땅속으로 38m의 집수정을 뚫고 80m 길이의 집수관 8개를 설치해 강바닥과 강변 모래층의 물을 취수하는 강변여가수. 창녕 이곳에는 17개의 집수정이 들어서는데 모두 농경지와 가깝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침수 피해를 피해 강변보다 높은 지대. 낮은 곳에 설치된 집수관에서 취수하면 농가 지하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는 2014년부터 2년간 정부기관과 농민, 전문가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집수정 1개를 설치하자 1.5m 정도 지하수 수위가 하강했고 10년 이내에 5m가 하강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위 하강 5m면은 여기는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 농사를 전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녕 하만보다는 좀 위쪽이지만 하중도가 있고 저희들은 저기를 개발해서 괜찮으면 가져가라고 항상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창녕 낙동강 강변여가수와 합천 황광복류소에서 각각 45만 톤의 물을 취수해 하루 평균 90만 톤의 물을 부산과 경남 동부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정부.
그러나 지역의 우려에도 위치 변경이나 지하수 고갈대안, 취수량 축소 등 어떠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은 2024년까지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하게 됩니다. 계획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에도 소통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성난 지역의 반발도 재점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우리 지역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과 유가 변동 추이가 제각각으로 벌어지면서 도내 소비자들의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여성원 한국경영연구소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환입니다. 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채소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최근 물가가 천박이정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야채 가격도 뭐 덩달아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풋고추와 깻잎, 부추, 애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주일 전보다 뭐 이렇게 현재는 좀 소폭 오른 상태고 대체로 한 3일에서 5일 전에는 거의 뭐 최고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후까지도 품목들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소폭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주요 야채 가격의 변동 요인 이거를 살펴보니까 야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국제 시세보다는 재배 면적과 출하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고요. 시설 재배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노지 재배가 많은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컸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뭐 장마도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올라서 참 걱정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채소 이외에 눈에 띄는 농산물 가격 변동은 없습니까? 네, 그게 바로 쌀인데요. 도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뭐 한 5만 5천 원까지 오른 이후로 그 뒤로 계속 내리다가 평년 가격인 4만 7천 원을 밑돌아갔고 현재는 4만 4,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쌀값이 내린 건 한국이 쌀을 사실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국제 곡물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밀과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 쌀 재배 면적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그것보다 쌀 소비량 감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네, 기름값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할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던 기름값이 한풀 꺾였습니다. 경남의 휘발유는 6월 말에 리터당 2,132원이던 것이 현재는 2,019원으로 내렸고 경유는 같은 시기에 2,157원이던 게 현재는 2,081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 상승세를 뭐 조금 주춤해가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큰 건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였죠. 복합적으로 볼 때에 당분간은 국내 기름값이 뭐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값이 하락한 항목도 있긴 하지만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자 체감상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물가 요동세가 언제쯤 괜찮아질지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원유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국제 원자재가나 국제 곡물가는 당분간 오를 것 같네요. 이럴 때일수록 그 현명한 소비가 꼭 필요하겠죠. 예. 제철 과일과 채소나 곡물 중에서 가격이 싼 것이 그의 기후와 잘 맞아서 작황이 좋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게 몸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식단 구성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절감을 위해서 마산 YMCA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창원의 노비자 시스템을 경남 전체 지자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관계자들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ESG 경영과 탄소 제로를 달성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현명한 소비로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로 물가 상황 짚어봤습니다. (20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3,8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2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거제 등의 순입니다. 이날 기준 17,0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32명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명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0%입니다. 경상남도가 투자 유치 특별도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세아 항공 방산 소재 등 8개 기업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함께 20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8개 기업에서 3,135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고 약 70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 경남방송 가야방송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0일 경남방송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개표방송에 대해 후보자 소개와 시민 참여 등 다른 채널과 차별화된 방송을 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뉴스 개편에서 장기적으로 헬로비전에 대한 채널 방향성을 잡고 지역민을 위한 방송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는 교육과 문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회의에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유흥가와 식당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남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수는 1,09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77%가 면허 취소에 해당해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거창 역사문화 퀴즈 골든벨이 덕유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거창문화원은 덕유중학교에서 거창 역사문화 퀴즈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90여 명의 학생이 도전한 골든벨에는 거창의 역사와 지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날 퀴즈 왕으로 선정된 3학년 전지윤 학생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주민들 앞에서 직접 시정 방향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홍 시장은 20일부터 장유 1동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김해시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소개합니다. 홍태용 시장은 준비한 PT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며 소통할 계획입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선정할 심사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합천 군민에게는 우선 선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방법은 합천 수려한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되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한편 합천 수려한 영화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5일간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